안녕하세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슈어드IT에서 글쓰고 방송하는 장도환입니다. 오늘은 IT 관리자의 KPI 작성 방법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연초, 연말, 그리고 자주 하는 회사라면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에 KPI를 작성하곤 하죠. 그럼 어떤 질문이었는지 바로 볼까요? 슈어드IT 묻고 답하기 게시판으로 와서 최신 질문 순으로 정렬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함께 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제목은 KPI 작성이라는 심플한 제목인데요. 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볼까요? 현재 인프라 운영팀에서 서버 백업 스토리지 관리자 부사수로 근무 중인 신입인데 하반기 KPI 설정을 위해 장애 대응, 운영 개선, 역량 개발, 타 업무 지원과 같은 내용으로 큰 틀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사수 입장이다 보니 솔루션 도입과 같은 큰 일은 제외하고 정했다고 하는데요. 질문자님께서 생각한 KPI가 괜찮은지 회원분들의 의견을 구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떤 답변들이 달렸는지 볼까요? KPI는 정량적으로 가능한 것들로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가용성 99% 이상. KPI를 두리뭉실하게 작성하면 윗분들께 어필하기 힘들다며 정량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명확해야 실적 관리, 평가도 명확하다. 수치화할 수 있는 정량적인 부분은 가동률 및 장애 시간을 가장 보편적으로 설정한다. 정성적인 부분은 보안 심사의 취약점 검출 건수, 온 오프라인 세미나 참석 등이 있다. 불필요한 목표를 KPI에 넣었다가 추후 평가 때 손해보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외할 것을 추천한다. 역량 개발로 내부 업무 시스템 또는 장비에 대한 기술력 습득, 장애 관련으로 장애 사전 예방을 위한 활동을 추가해라. KPI는 가동률, 장애 다운타임 시간, 유지보수 비용 절감으로 나뉠 수 있다. 업무에 관련된 역량 개발 쪽을 좀 더 치중하면 좋을 것 같다며 본인의 역량 개발로 인해 현재 하는 업무와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방향을 잡아라. 신입인데 너무 거창한 내용이 있기는 어려울 거라며 근무하면서 느꼈던 부족한 점, 개선 사항들에 대해 정리하면 될 것 같다. 부사수더라도 가동률, 장애율 등 기본적인 부분은 사수와 공동으로 넣어주되 운영 측면에서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표기하면 좋다. 인프라면 시스템 가동률, 장애 대응 건수 등 수치화할 수 있는 측정 대상을 잡는 게 좋아 보인다며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정보 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매뉴얼을 참고해라 등의 답변이 달렸습니다. 회원분들의 답변 내용을 요약하면 일단 수치화할 수 있는 정량적인 내용 위주로 작성해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역량 개발의 경우 단순히 본인의 역량 개발 측면이 아닌 업무의 보탬이 되고 나아가 회사의 보탬이 되는 형태의 역량 개발, 예를 들어 보안 취약점 검출, 업무 관련 교육 참석 등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번 질문의 키워드는 KPI라고 할 수 있습니다. KPI는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의 약자로 핵심 성과 지표라는 뜻이며 모든 직장인들이 하반기 혹은 내년도 목표를 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평가받고 있죠. 즉 KPI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경험한 KPI 설정 방법에 더해서 제가 생각하는 IT 관리자 입장에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KPI 지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KPI를 회사에서 정해준 목표대로 설정하면 되는 것이 아닌 내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면 지금 꽤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생각보다 스스로 KPI를 정할 수 없는 회사가 꽤 되거든요. 저 역시 사회생활 초기에는 팀장님이 정해준 그 KPI를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좀 더 규모가 큰 회사로 이직을 하고 난 뒤에 팀 차원에서 반드시 가져가야 할 지표 외에는 나머지는 제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서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KPI를 정할 때 반드시 총점 기준 100점, S등급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 한 단계 아래의 80점이나 90점 혹은 A등급 기준으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즉 내가 세운 목표를 모두 달성하면 100점 만점의 S등급의 인사평가를 받을 수준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평가받을 때 진짜 열심히 한 해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높은 KPI로 인해서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과거의 목표를 100% 달성한 것을 A, 120% 달성한 것을 S로 잡고 호기롭게 KPI를 제출했지만 진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성률은 100%가 아닌 97% 정도에 그쳐서 인사평가 때 B등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애초에 90%가 A, 100% 초과 달성을 S등급으로 했으면 아마 인사평가 때 A등급 받았을 거예요. 아무튼 목표를 좀 높게 설정하면 윗분들이 좋게 보실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에서 살짝 낮게 조금 보수적으로 KPI를 설정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생각보다 이 직장 생활의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리고 KPI는 반드시 정량적으로 수치화해서 작성할 것을 권합니다. 정성적인 부분도 얼마든지 정량화 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량 개발과 같은 모호한 분야의 경우 내가 책을 몇 권 읽고 감상문을 몇 개 쓰겠다라든지 교육을 몇 개 이수하겠다라든지
온 오프라인 세미나를 분기에 몇 번 이상 참석하겠다라든지 이렇게 수치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수치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윗분들께서 평가하실 때 각 항목별 내용보다는 그 수치화된 결과로 평가하는 것을 좋아하시기도 하고 이 방법이 아주 명확한 평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IT 관리자 입장에서 KPI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한 2가지 정도는 반드시 넣었으면 합니다. 바로 장애 발생 건수 그리고 업무 지원 횟수입니다. 먼저 장애 발생 건수의 경우 상반기 혹은 하반기나 연간 발생하는 장애 발생 건수를 몇 건 이하로 하겠다라는 거로 설정하면 됩니다. 장애 발생 건수를 최소화하겠다라는 것에는 회사의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많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모니터링, 옵저버빌리티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회사 시스템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장애가 발생하면 빠르게 조치할 수 있고 추가 장애를 예방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장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챙겨야 할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요소들을 하나하나 나열하기에는 KPI 항목이 너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평가자 입장에서도 평가하는데 골치 아플 수 있어요. 이분들은 심플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니 장애 발생 건수를 몇 건 이하로 하겠다고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겠다라고 정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에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회사의 시스템이라면 장애 발생 시간, 즉 장애로 인해서 시스템이 멈추는 시간을 전년 대비 절반 이내로 줄이겠다 등의 지표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 발생 건수가 줄어들게 되면 이는 곧 시스템 운영에 들어가는 공수가 줄어들음을 의미하고 결국 운영 비용 절감 효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어필하면 좋습니다. 이어서 업무 지원 횟수의 경우 IT 관리자 입장에서 일을 정말 많이 하고 있다는 중요한 성과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티켓 시스템이 갖춰진 기업이라면 티켓 처리 횟수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어필할 수 있는데 티켓 시스템이 없다면 엑셀을 사용해서라도 타 부서의 업무 지원 횟수를 상세히 기록해 둘 것을 권합니다. 많은 경영진들이 IT 부서는 그저 비용만 쓰는 회사 비즈니스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부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 그리고 기업들도 많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IT 부서를 그리고 IT 관리자를 별로 하는 일 없는 직무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IT 관리자의 하루는 정말 바쁩니다. 출근해서 밤새 시스템은 별일 없었는지 각종 알람 기록 살펴봐야 하죠. 그리고 퇴근 이후 접수된 업무 지원 요청 건은 없는지 예정된 시스템 점검 일정은 무엇인지 보고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그 와중에 이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타 부서의 업무 지원 요청까지 처리하다 보면 하루는 아마 금세 가버릴 겁니다. 이 중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이 타 부서의 업무 지원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하는 업무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티가 잘 안 납니다. 직원 10명이 IT 관리자 1명에게 하루에 한 번씩만 업무를 요청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직원 입장에서는 하루 한 번 업무 요청한 거지만 IT 관리자는 하루에 10건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됩니다. 업무 지원 요청을 한 직원들은 그들의 본연의 업무가 있을 테니까 IT 부서에 지원 요청한 것은 별거 아닌 거로 치부할 수 있죠. 하지만 IT 관리자에게 있어서 이 타 부서의 업무 지원은 실제 IT 관리자 본연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업무 지원 건수를 상세히 그때마다 잘 기록해 두어서 회사에 나 이렇게 일 많이 하고 있고 덕분에 회사 임직원들이 큰 문제 없이 그들의 업무를 보고 있다 라는 형태로 어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티켓팅 시스템 헬프데스크 솔루션이고요. 이런 솔루션을 사용하면 하나의 창구로 직원들의 업무를 요청하고 IT 관리자는 요청받은 업무 리스트를 이렇게 쭉 살펴본 다음 우선순위를 정해서 처리하고 처리 과정을 기록하면 업무를 요청한 사람들에게 알람이 딱 가니까 내가 요청한 업무가 언제쯤 처리되는지 IT 관리자를 귀찮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이런 시스템이 없다면 좀 번거롭겠지만 엑셀로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윗분들도 회사에서도 IT 관리자가 진짜 일 많이 하는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질문과 같이 IT 관리자의 KPI, 나아가 IT 관리 업무에 대한 질문은 직급을 막론하고 모든 IT 관리자들의 단골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맞는 건지, 회사에 어떤 요구를 해야 하는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되신다면 슈어다이티 묻고 답하기 게시판에 질문해서 많은 회원분들의 진심 어린 의견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론 나의 고민에 공감하고 위로가 되는 말뿐만 아니라 업무에 완전 도움이 되는 팁도 많이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IT 업무하다 고민이 생겼다? 슈어다이티 묻고 답하기 게시판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